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는 추석 연휴로 인해 3일 동안만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20개 성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52%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이제 리츠 시장은 특별한 호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한 SK 리츠 이슈도 있고 또 주요 리츠들의 배당락 이슈 그리고 예상보다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금리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렇게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면서 리츠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21일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 제도가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그 이후에도 연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긴축 정책을 더 강도 높고 더 오래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안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이제 기준 금리가 이 고금리 시대가 지속될 거다 이런 이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이제 고금리 장기화 조짐이 계속되면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4.5%를 넘어서 이제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고요. 또 이런 가운데 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7%를 기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스케일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제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계속 언급해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다이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3%에서 5% 오를 때보다 5%에서 7%로 인상하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데 전 세계가 이 같은 이제 7% 금리 기대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어떤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뭐, 보면 이제 그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 중에 하나인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제 미국의 신규 시작 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20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자체는 이제 한 주 전 대비해서는 2천 건 늘어서 좀 이제 노동시장의 강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던 전망치 21만 4천 건을 밑돌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실업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같은 이제 노동시장의 강세가 또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제약한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별 리츠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20개,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0개 리츠가 상승을 했고, 9개 리츠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세 글로벌 리츠 5.43% 내렸고요.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 4.37%,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가 3.23% 내렸는데, 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던 리츠들이고, 이들 리츠의 공통점은 배당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 주가 하락세가 좀 컸던 전주였고요. 그리고 또 그 전주에 구주주 대상으로 이제 청약을 실시한 데가 실권주가 발생했을 SK 리츠도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이제 실권주에 대해서 또 청약을 했는데 썩 결과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유증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신규자산 이 SK 하이닉스 수철센터 편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주에도 1.80을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특히나 SK 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에 이어졌는데 전주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또 이 외에도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 전주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지난주에도 1.25% 내리면서 또다시 다시 한번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뭐 물론 이런 고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한국 리츠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글로벌 리츠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영향이죠. 사실 금리 인상 초창기만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는 이제 경기가 좋다는 뜻이고 리츠가 임대료 인상하기 좋은 환경인 만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금리 인상이 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이 같은 어떤 얘기들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리츠들의 리파이낸싱 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리츠들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는 뭐 한국 리츠들의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국 리츠들이 이
리파이낸싱 이슈에 매몰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표를 보면 SK 리츠가 이제 부채 비율이 69.1%입니다. 물론 유상증자 후에는 58.7%로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 외에도 D&D 플랫폼 리츠,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 코랑코 더원 리츠, NH 오런 리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리츠들이 부채 비율 50%가 넘는 수준이고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이제 선진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어떤 금리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사실 부채 비율을 계속 관리해야 하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싱가포르 금융당국 MAS에서 이제 상장 리츠 LTV를 5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자체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약간 완화된 기준이고요.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45%였습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리테일,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춰서 리스크를 좀 더 관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규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이런 이제 고금리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실제 이제 보면 한국에도 잘 알려진 싱가포르 최대 상장 매체인 CIBT, 캐피탈랜드 인터그레이티드 커머셜 트러스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부채 비율이 6월 말 기준으로 40.4%이고요. 또 한국에도 다수의 물류센터를 투자하고 있는 MLT 같은 경우에도 6월 말 기준으로 39.5%, 또 서울역에 위치한 티타워에 투자하고 있는 캐펠리스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 이제 부채 비율이 39.2%입니다.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규제보다도 10%포인트 정도 낮은 40% 이하로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금융 이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왔는데 이러한 점과 비교하면 한국의 어떤 리츠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상황이고 이러한 점들이 리츠에 큰 이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네. 뭐 이 부분들은 이제 리츠들도 공통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뭐 단기간에 이제 바꿀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이제 코랑코 더원 리츠 관련 리포트를 하나 내놨는데요.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보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 증가가 가능한 리츠다.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하나증권 빌딩 오피스를 이 오피스 하나를 기초한 리츠이고요. 아무래도 최근 서울 오피스 시장이 공실률도 낮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런 좋은 펀더멘트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어떤 양호한 펀더멘트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하나증권 빌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임차인 유치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리파이낸싱 시기가 도래하는 오는 2025년까지 계속해서 배당 수익이 우상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실제 이제 하나증권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 이제 두 개의 신규 임차인을 유치를 했는데 NOC가 이제 22만 6천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5.1% 상승한 수준이고요. 이에 따라서 2023년 2분기 배당부터 전망치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매년 임대료 인상률도 3%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현재 하나증권 빌딩 평균 NOC 자체가 여의도 권역 내에서 유사한 오피스 대비해서 20% 이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2025년 말 이제 리파이낸싱 시기까지 면적의 75%가 임대차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렇게 임대를 올려서 리파이낸싱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입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리파이낸싱 금리가 이제 시장의 전망치인 5%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이제 임금 임대료 수준만 인상하더라도 배당 유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어떤 신규 차입 소식이 있는데요. 이 400억 원 규모를 이제 추석 전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신규 자산 편입을 위해서 6.5% 금리로 400억을 차입하기로 했다. 이제 만기는 18개월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이 내용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에서 공시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이고
실제 이제 9월 13일 날 인수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차입 결정을 하고,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담보 대출 조건을 이제 밝힌 건데요. 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이제 차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아카데미 휴스턴 물류센터를 인수하기 위함이고요.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에 인수하려 했다가 이제 무산된 복수의 자산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처음에 이제 비상증자 추진했으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무산됐고, 또 작년 10월 달에 제3자 배당 증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수를 추진했으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이제 금융시장이 아주 경색되면서 무산된 그런 어떤 사연 있는 자산인데요. 이번이 세 번째 이제 상위 피도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간의 주주와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신규자산 편입도 좀 유심히 진행되는 경과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